너 저 공부 많이 해서 몸이 허약해진 거야. 거인의 대결 정글에 새긴 불멸의 열정. 제1장 운명을 건 면접장, 그 서늘한 침묵. 서슬퍼런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서울의 한 낡은 사무실. 그곳엔 대한민국 건설의 심장이라 불리는 세기건설의 미래를 결정지을 신입사원 면접이 한창이었습니다. 면접장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면접관석 정중앙에 앉은 천 사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예리했습니다. 1151번 박태철. 학생회장 출신의 성적도 수석 수준이구만. 그런데 자네 왜 우리 같은 험한 노가다 판에 발을 들이려 하나? 더 깨끗하고 번듯한 대기업도 많을 텐데 말이야. 면접관의 질문에 청년 박태철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 사장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.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. 세기건설은 현재 우리나라 도급 순위 1위의 기업입니다. 하지만 제가 이곳을 택한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. 저는 기업의 크기보다 그 기업이 가진 야성의 에너지를 믿습니다. 야성의 에너지라? 재미있는 표현이구만. 그래서 자네가 생각하는 건설이란 게 도대체 뭔가? 건설은 창조입니다.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우는 것,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의 작업이라 믿습니다. 그 창조의 현장에서 제 젊음을 불태우고 싶습니다. 천 사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칼날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. 창조라? 말은 번지르르 하군. 하지만 현장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아? 뙤약볕 아래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곳이야. 자네 정말 해외로 나갈 각오가 되어 있나? 해외 때문에 여기 온 건가? 네 사장님. 해외 현장에 제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. 박태철 꼭 가고 싶습니다. 박태철의 단호한 외침이 면접장 벽에 부딪혀 공명했습니다. 천 사장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구직자가 아닌 시대를 뚫고 나갈 한 마리의 야생마를 보았습니다. 그러나 면접이 끝나고 올라온 보고서는 차가웠습니다. 학생 운동 주동자, 교도소 수감 경력.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. 제2장 한강의 포효와 거인의 눈물. 그날 밤 천 사장은 동생들과 함께 한강 둔치에 섰습니다. 시커먼 강물이 일렁이며 그들의 발밑을 적시고 있었습니다. 술기운이 오른 천 사장은 강 너머를 가리키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. 보아라. 저 강물이 우리의 젖줄이다. 사람들은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우러러보지만 나는 믿는다. 우리가 이 한강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. 형님 술이 과하셨습니다. 갑자기 웬 기적 타령입니까?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갑시다. 이놈아 술이 아니다. 이건 사명감이다. 우리 같은 건설쟁이들이 아니면 누가 이 가난한 나라에 길을 내고 다리를 놓겠느냐?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. 천 사장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열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제대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. 천 사장은 막내에게 현장 대신 사무실 일을 배우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. 너는 내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라. 형들은 현장에서 고생했으니 너라도 제대로 경영을 배워야 할 것 아니냐? 아버지, 저도 형님들처럼 현장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바닥부터 구르는 게 건설인의 자존심 아닙니까?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. 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그 머리를 써야 해. 현장은 내 형들이면 족하다. 천 사장의 고집 앞에 막내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현장을 향한 갈증이 가득했습니다. 한편 천 사장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박태철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. 신원조회 문제로 불합격 처리하라는 인사부장의 보고를 그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. 똑똑한 놈들은 죄다 교도소에 다녀오는데 그럼 이 나라를 멍청한 놈들한테만 맡기란 말이냐? 박태철이 그놈 당장 합격시켜. 빨간 줄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? 사람이 사람다워야지.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상관이야? 제3장 단군 1의 첫 진출, 태국으로 향하는 영웅들.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. 김포공항은 민간 건설사 최초의 해외 진출을 축하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.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떠나는 기술진과 사원들의 얼굴에는 비장미가 흘렀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지금 저는 단군 1회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감격적인 현장에 서 있습니다.
천 사장은 중계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면서도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포부를 밝혔습니다. 세기건설은 이제 이름 그대로 세계를 무대로 뛰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. 우리 기술자들이 정글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곧 우리나라의 달러가 되고 국력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비행기에 오르기 전 천 사장은 신입사원 무리에 섞여 있던 박태철을 발견했습니다. 그는 씩 웃으며 청년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. 박태철이 너 정말 갔구나? 거기 가면 죽을 만큼 힘들 거다. 그래도 버텨낼 수 있겠나? 사장님 지켜봐 주십시오. 세기건설의 깃발을 정글 가장 높은 곳에 꽂겠습니다. 그래 그 기세다. 그 기세면 못할 게 없어. 가라 가서 세상을 내 발밑에 두어라. 제사장 정글의 혈투와 핏빛 술잔. 태국의 현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. 40도가 넘는 폭염, 살을 파고드는 모기떼,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원시림. 기술자들은 매일 말라리아와 싸우며 불도저를 몰았습니다. 천 사장은 현장의 기강을 잡고 대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태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. 현장 막사 마당에는 거대한 통돼지가 구워지고 있었고 사내들의 거친 함성이 정글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. 자, 오늘만큼은 사장도 부하도 없다. 이 먼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 동지들 뿐이다. 누가 제일 힘이 센가? 나랑 팔씨름 한판 붙을 놈 나와. 천 사장의 도발에 사원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습니다. 천 사장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젊은 사원들과 팔씨름을 하며 땀을 쏟아냈습니다.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박태철이 술잔을 들고 천 사장 앞으로 나섰습니다. 사장님, 저와 대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끝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. 요놈 봐라. 박태철이 너 면접 때부터 괴짜더니 술판에서도 기를 안 죽는구만. 좋아. 내가 이기나 한번 가보자. 한 잔 받아라. 두 사람의 술 대결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. 주변에선 사장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만하시라고 만류했지만 천 사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. 이놈들아 비켜라. 건설은 술심과 배짱으로 하는 거야. 박태철이 이놈 너 정말 독종이구나. 코피를 흘리면서도 술잔을 안 놓다니. 사장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. 한 잔 더 주십시오. 저는 세기의 전사입니다. 천 사장은 박태철의 핏물 섞인 얼굴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청년의 술잔을 채워주며 속삭였습니다. 그래 박태철이? 내가 이겼다. 그 고집, 그 깡다구면 정글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뚫고 나가겠어? 내가 바로 세기의 미래다. 천 사장은 결국 박태철의 품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. 술기운에 취해 웅얼거리는 그의 마지막 말은 세계로라는 짧은 외침이었습니다. 제5장 새벽을 여는 굉음, 승전보의 서곡. 다음날 새벽, 숙취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장은 불도저 엔진 소리로 진동했습니다. 어젯밤 사장님과 대작했던 사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작업복을 갖춰 입고 정글로 향했습니다. 천 사장은 붉게 떠오르는 열대의 태양을 바라보며 멀어지는 장비차들을 배웅했습니다. 그의 곁에는 코에 반창고를 붙인 박태철이 서 있었습니다. 박태철이 코는 좀 어떠냐? 내가 너무 심했지? 아닙니다, 사장님.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이 숙취가 가시기 전에 정글의 첫 구간을 밀어버리겠습니다. 그래 바로 그 마음이다.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. 일본 놈들도 미국 놈들도 우리를 비웃고 있어. 그놈들의 콧대를 우리가 꺾어줘야 해. 알았나? 네. 세계로 나가는 길 세기건설이 반드시 닦아놓겠습니다.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 불도저 뒤로 거대한 먼지바람이 일었습니다. 그것은 가난에 찌들었던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내뿜는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. 천 사장은 비행기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의 구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. 이 사내들과 함께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세기여 영원하라. 코리아여 세계로 뻗어나가라. 정글의 새벽을 가르는 사내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쳤습니다.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웅장한 교향곡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